덕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권 탄핵 반대 대학연합 대표 이상하입니다. 저 사실 오늘 못 올 뻔했습니다. 어제 호남대학 연합 한반시국 선언을 광주에서 진행을 했는데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좀 제가 몸을 많이 무리를 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서 사실 오늘 새벽에 응급실 가서 수액을 받고 오늘 달려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았어서 사실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서 버스도 놓쳤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딱 알맞게 한 자리 남은 KTX를 잡게 되면서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저 또한 최선을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만큼 저 또한 이번 연설에 최선을 다해서 꼭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처음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종료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과연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해 알게 된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7차 불론기일에서 밝히신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무려 178회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후 정부 인사에 대한 총 29건의 탄핵 시도가 있었죠. 민주당은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탄핵만을 외쳐왔고 취임하자 정부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키려 들었습니다. 의석수를 믿고 폭주하는 그 모습에서 대화와 타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자유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이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고 국정원 대공 기능의 완전한 무력화를 위해 조사권까지 폐지하려 들었습니다. 적국을 감시하는 국정원을 마비시키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행위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에는 북중로를 멀리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의 주범이며 작년까지도 오늘 풍선을 날리며 수많은 도발을 자행해온 북한, 대한민국의 군사시설들을 불법 촬영하며 간첩 활동을 하는 것이 명백한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북러조약으로 북한과 동맹을 맺은 국가입니다. 이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이번 탄핵 심판과 내란수 재판에서 유력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로는 홍 차장의 메모가 유일한 증거이죠. 그런데 국회의원의 체포 지시를 받았던 박정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그의 증언은 민주당의 박범계와 김병조 의원에 의해 오염되었으며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시간도 번복되었습니다. 홍 차장의 메모 역시 그랬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명령을 받았다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는 1, 2차까지는 알아볼 수도 없는 형태였는데 3, 4차 메모에서 갑자기 명확한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는 본인이 메모를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증언이 엇갈렸고 본인이 메모를 해놓고 자기도 못 알아보겠다는 보좌관에게 이를 다시 작성하게 시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었죠. 25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기일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제시한 영상에 따르면 한동훈, 고민정, 조국 등의 의원이 아무 제지 없이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 탄핵임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민주당 정치인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우리 2030들을 보고 구구라고, 쓰레기라고, 악마라고 조롱해 왔습니다. 제가 투표권이 생긴 이후부터는 뉴스를 쭉 챙겨보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느낀 당신들의 모습은 정말로 당신들이 한국인이 맞는지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사랑하는 정상적인 한국인이 국정원을 마비시키려 들며 정부 인사에 대한 29번의 탄핵을 진행하고 예산을 잘라내며 간첩법 개정안을 가로막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심지어 북한의 지령문에는 국정원의 해체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한국인이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헌재 들으십시오. 불과 며칠 전에 박정근 특수전사령관이 회유를 당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핵심 증언이었던 박정근 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엇갈렸고 홍장원의 증언 역시 그랬으며 그는 국정원의 블랙요원이었다는 사람이 이 중요한 사태의 핵심적인 증거의 원본은 버렸으며 자기도 못 알아본 글씨를 본인의 보좌관에게 대신 쓰게
대신 쓰라고 시켰다고 했습니다. 핵심적인 증언들은 모두 엇갈리고 회유 정황까지 나왔으며 핵심적인 증거 또한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내란죄를 막상 탄핵 심판에서 제외한 당신들은 이미 형사소송법 298조 제1항을 어겼습니다. 허영 교수님의 발언을 빌려 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탄핵 정국이 인용으로 끝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정말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